자, 이제 민주당 얘기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깊어지는 관계를 맺고 있나요? 자, 그러나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퇴진을 위한 운동본부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장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용환 차장. 오늘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 민주당이 그에 발맞춰서 매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당대표실 앞에서는 현판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구성한 기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판식을 가졌는데, 자, 오늘 민주당의 그 본부는요, 앞으로 17개 민주당의 시도당,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이제 합동으로 해서 이 중앙당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그런 본부 설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본부를 설치한 그 의미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말한 글쎄요, 비상시국기구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야 3당 플러스 시민단체가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을 주도하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시민단체가 왜 참석하는 것이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당대표께서 비상시국기구를 언급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야권 전체 그리고 또 시민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당과 야당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진 않겠다. 이용환 차장, 예.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비상시국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비상시국기구에는요, 야당이 참여를 하고 시민사회, 지역까지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힘쓰자, 구성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 사태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으로 기인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여의도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데 왜 시민사회 단체를 문재인 전 대표가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이 똘똘 뭉쳐서 비상시국기구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문 전 대표 제안에 대해서 글쎄 왜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느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간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비상시국기구가 제대로 구성이 될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지금 그 문제입니다. 이용환 기자께서 앞서 사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오늘 아침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퇴진 운동을 하는데 대통령 퇴진하게 됐을 때 거국내각 총리라든지 질서는 퇴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것은 정치권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그러면 다음에 총리를 누구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야 협조해서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해 가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 기구에 들어와서 대통령 퇴진 운동과 그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로드맵을 짠다고 하게 되면 누가 그 시민단체에 대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죠? 그런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요. 시민단체의 생명은 뭡니까? 공정, 중립성입니다. 네. 어느 정당에 속하지 않고 어떤 시민의 힘으로. 네. 우리나라 물론 시민단체가 많이 오염된 건 맞아요. 어느 정당 네. 보수, 진보로 갈려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시민단체가 만일 공정성, 중립성을 잃으면 그 시민단체는 생명이 다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물론 자기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시민단체를 끌어넣었겠지만 네. 이름으로써 그 시민단체들은 결국은 어떤 시민의 대표가 아니고 어떤 야당의
여당과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야당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정치 기구가 돼버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기구라는 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투표에서 위임된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 기구입니다. 선출된 사람들이 해야 그렇죠. 된다는 근데 얘기죠. 시민단체 정치 기구입니까? 시민단체는 정치 기구가 되는 걸 극력 배제해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 제안도 문제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도 그 순수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와 야당에서는 시민사회와 같이 하겠다는 것, 아마 대체적인 여론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 삼기 좀 힘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그 한 축에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약간 뜨뜻미지근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일단 왜 시민단체를 끼우냐고 비토를 했고요. 같이 당을 주도했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을 향해서 아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는 물러나야 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놨는데 손학규 대표와 손잡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예, 그 16일 날 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민주집권 플랜 4.0, 새시대 새틀짝 이런 토론에 참석을 한 건데요. 손학규 정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 퇴진운동에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는 지난 영수회담 무산된 걸로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비판하는 거죠. 추미애 뒤에는 누군가 있다. 마치 최순실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사자 사이의 옥신각신 논쟁입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최순실이죠. 어떤 분이 현재 민주당의 비선 실세인지 저도 궁금하고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근거가 없으시면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민석 특보단장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냥 특보단장 잘 하시라고 그러세요. 국민의당의 대표이시지만 민주당의 상임 고문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과거의 동지들인데 이제 당이 달라지니까 저렇게 다투는군요. 예. 사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과연 네. 김민석 특보단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네. 여쭤봤는데 저는 김민석 특보단장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안 속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충분히 있다. 그래서 김민석 특보단장이 저렇게 오늘 크게 반발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예전에 DJ를 중심으로 정치하던 시절 DJ와 김민석, DJ와 박지원의 관계인데 어쨌건 세월이 많이 흐른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